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서범석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네. 그거 언박싱 했었었죠. 그럼요. 네. 그래서 평소와 달리 또 유튜브에도 댓글이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네. 네. 감사하게도 많이 달렸고 그냥 가장 눈에 띄는 댓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20만 공약 합시다 그랬었는데 이미 공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략을 했나 봐요. 네. 그 10만 그 구독자 10만이 되면 네. 뭐 춤을 추고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면 했나 봅니다. 노래를 부르겠다. 근데 둘 다 지금 달성을 했는데 네.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사실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이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약속은 또 지켜야 되니까. 네.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좋은 얘기도 많았습니다. 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또 뭐 지금 10만이지만 이지영 앵커의 역할이 엄청 크다. 그걸 빠지면은 뭐 구독자도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좋은 얘기도 많으셨고 네. 또 하나 살짝 그 뭐랄까요 저에 대한 얘기도 하나 있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뭐 제가 보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뭐 종교처럼 생각하는 거냐? 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예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서 뭐 충분히 이해는 되고 또 예전부터 들었던 분이셨구나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닌데 종교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지금 가격의 움직임이나 지금 이제 가치를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 수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투자자들이나 혹은 또 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흩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종교와 닮아 있을 수 있다. 현재 이 시점에는 아직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됐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냐? 조용하냐 그런 의견 많죠. 뭐 이런 얘기가 네. 많고 또 아까 이제 글래스노드 인용도 해주셨지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잠잠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과거 패턴일 뿐이었고 과거 반감기마다 함께 발생했던 그 사건들까지 같이 두고 이제 봐야지 딱 반감기만 두고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네. 그게 또 말이 이제 좀 더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반감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최초의 반감기는 100개를 발행하다가 그다음에 50개 발행하는 순간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 반감기에서는 50개가 25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시점은 이런 겁니다. 2개를 공급을 하다가 1개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럼 처음에 이제 100개에서 50개 줄어드는 폭이랑 2개에서 1개 줄어드는 폭이랑 물론 지금 절반이지만 전체로 보면은 그 양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쵸. 그래서 그냥 숫자로만 보더라도 반감기 영향이 예전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ETF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좀 목이 죄송합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량에 비해서 ETF 수요가 5배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고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 다른 그 분석은 없이 사실 그 내용만 보면 지금 수요가 이만큼인데 공급이 줄었고 또 반감기고 이러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랑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공급 수요를 따질 때 물론 이제 우리 유명한 이제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수요 공급의 법칙. 그쵸. 당연히 이제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데 비트코인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게 공급이 채굴되는 양만 공급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보통 수요 공급 경제학에서 따지는 수요 공급일 때는 뭐 공상품이든 뭐든 생산을 해서 소비가 되는 때 그게 딱 맞는 거지. 지금 채굴되는 양이 줄었을 뿐이지 공급을 굳이 따지자면 거래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비트코인들 또 디파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비트코인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공급을 단지 채굴량만 줄었다고 해서 공급량이 진짜 절반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지금 채굴되는 것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거래소에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공급량이 이제 반감기가 됐다고 해서 뭐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이제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월드코인. 우리 월드코인 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월드코인 얘기도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있다가 이제 본 주제를 하자면 월드코인은 원래 기존에는 이제 코인은 발행됐었는데 그 바탕에 네트워크는 옵티미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체 체인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샘 알트만이 발표하기로 월드 체인을 앞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자체 메인넷을 구축을 했을 때 기존의 월드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여기 거버넌스 토큰은 앞으로 언제 나올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월드코인도 지금 상당히 핫한 테마 AI고 맞아요. 물론 아직 직접적인 연결은 안 돼 있어요 아직 그렇죠 월드코인이랑 지금 챗GPT라든가 오픈 AI 쪽이랑 완전 연결된 건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 것인지 새로운 체인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또 기존 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새로운 만약에 거버넌스 토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반감기에 관한 이야기들부터 또 월드 코인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반감기 이후에 과거 패턴이 늘 반복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100%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본격적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오늘 주제는요. 이더리움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에 관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또 이더리움 ETF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시장에 있기도 하고 비트코인의 상승률만큼 아직까지 크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 또 보유자분들께서는 앞으로의 방향성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과 이더리움에 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 힌트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제가 즐겨보는 이제 리서치 자료 중에 이제 코빗 리서치를 자주 코빗 옵니다. 리서치. 요 내용은 오늘 내용은 대부분이 이제 코빗 리서치에서 가져온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제 생각을 좀 붙여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제일 궁금한 건 그거죠.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또 이제 반감기 지났는데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왕자님이니까. 이더리움은 얼마나 갈까? 과연 지금 적정한 가치는 얼마일까? 뭐 이런 게 제일 궁금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 평가 방법을 도입해서 이더리움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리서치가 있어서 코빗 리서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2023년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뭐 한 150%가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은 한 100% 수준. 물론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아직 많이 모자라다. 지금 그런 걸 느꼈을 테고 뭐 저희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계속 뭐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그쵸. 많이 했었는데 이더리움이 아직 상당히 이제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 사실은 물론 이건 이제 뭐 투자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일 시총이 높은 두 코인이기 때문에 늘 비교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 거고 이더리움은 이제 블록체인 하나의 산업의 이제 발전 정도를 이제 보는 게 이제 이더리움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더리움의 이제 대안들로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그러니까 이 산업을 블록체인 산업을 대변하면서 이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왕자의 자리를 내어줄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알 수가 없죠.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더 높아질지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기존 해커들 그 뭐 암호학을 좋아하고 컴퓨터 잘하고 이런 이제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기술로서 테크로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제 뭐 이렇게 단지 수익률 놓고 같이 이제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 이제 생태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레이어 2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레이어 2가 도대체 뭔가? 아직도 헷갈리신 분이 많을 거예요. 예. 네. 레이어 2 얘기를 하면서 꼭 나오는 게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뭐 해결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확장성이라고 하면은 쉽게 네트워크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게 확장되고 이런 관점보다는 네트워크 속도로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원래 1차로였는데 2차로, 3차로로 넓히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확장성, 이더리움이 계속 문제가 됐었던 건 속도가 느리고 또 가스비가 많이 들고, 그런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레이어 2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베이스는 이더리움이고, 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이더리움 이제 마크가 있고, 그러니까 요 도로 아래에 메인 도로가 있는 겁니다. 메인 도로가 있는 게 이더리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메인 도로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 위에다가 고가 도로를 설치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이 이제 그 위에 설치된 고가 도로라고 이해하시면, 위에 있는 예, 고가도로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은 원래 베이스는 이더리움인데 그 위에다가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가리켜서 레이어 2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래서 요걸 하면서 이제 속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뭐 요 기술적인 문제, 그 알고리즘적인 문제라서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든가, 뭐 영지식 제로 날리지 롤업, 영지식 증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사이드 체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알고리즘적인 측면이라서 그냥 뭐 롤업이 나왔다, 옵티미스틱 롤업,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얘기하는 거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들 유명한 거 많죠. 베이스, 또 OP, 아비트럼, 뭐 폴리곤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유명한 프로젝트들을 보면 이게 앞으로 이더리움하고 같이 이제 얼마나 잘 커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레이어 2를 하는 이거 아까 확장성 문제, 그쵸. 속도고 수수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코인을 그냥 블록체인상에서 거래소 말고 블록체인상에서 온체인에서 이제 전송하는데 비용이 뭐 그때 달라요. 뭐 몇천 원 할 때도 있고 뭐 몇만 원까지 뭐 10만 원이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 뭐 그때 이제 부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1,000원대, 뭐 한 5,000원 이하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옵티미즘이나 뭐 아비트럼이나 같은 경우에는 0.01달러 이하,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수료인 거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레이어 2가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더리움과 또 레이어 2 프로젝트들, 아니면은 이더리움 킬러라고 나왔던 뭐 맞아요. 프로젝트들, 네. 솔라나나 뭐 솔라나 있죠.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잘 것인지. 커져갈 것인지. 사실 지금 요즘 솔라나가 워낙 핫해서 강해졌죠, 많이. 민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요 네트워크 자체의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어떤 디앱들, 어떤 이제 코인 프로젝트들이 나오냐도 이 네트워크 프로젝트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이 움직이는 건 실제로 수수료로 쓰이는 것보다 그냥 시장의 분위기죠. 지금 이더리움이 좋은 것 같다. 뭐 솔라나 민코인이 나오니까 솔라나가 좋은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데, 앞으로는 점점 진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를 하려면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수요인 거죠. 그런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이 앞으로는 이제 자리 잡을 점점 이게 발전해 간다면 그때까지 이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도 지금 상당 수준 수수료가 이제 올라왔다. 확장성 부분에서 상당 수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네. 얘기죠. 적정 가치가 적정 가치가 그래서 얼마나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지금까지 뭐 잘 해왔고 뭐 알겠는데 적정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여기서 쓴 건 이제 DCF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뭐 뭔가요?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해서 뭐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렵네요. 어렵고 네. 복잡하고 근데 우리 결과만 이제 얘기하자면은 여기 일단 여기 오른쪽 표에 보면 연구 성장률이랑 세로 축은 할인율이 돼 있습니다. 연구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입니다. 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 평균 성장률을 한 3, 4점 몇 프로 정도로 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더 크다는 가정하에 5%로 봤던 거고 이 리서치에서는 5%로 봤고 그다음에 이제 민감도 요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불장 반대가 갑자기 뭘 배어장이냐 불장이냐 배어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율을 두고 각각의 가정에 따라서 이제 산출한 값인데 여기서 이제 최저값 최고값을 일단 보자면은 최저값은 이제 3,800 달러. 네. 그리고 최고값은 15,000달러. 요 이제 가정하에 산출한 값이 그렇고 또 이 리서치에서 이제 적정한 이제 가정을 두고 5%와 그러니까 연구 성장률은 5%로 두고 할인율 부분은 10%로 뒀을 때 한 9,400달러가 적정한 가치인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코빗 리서치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최저가를 봤더니 네. 지금 가격이나 비슷하네. 아니, 최저가가 지금보다 높아요. 네. 아, 네.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더 뭐 지금이 저점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석으로만 본다면은 이 분석에 따른다면 이 분석에 네. 따른다면 괜찮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내용 이걸 뭐 또 리서치고 분석이기 때문에 이 표만 보더라도 이 표의 이제 할인율의 8%부터 14%까지, 연구 성장률의 2%부터 5%까지도 사실 가정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9,400달러래 당장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제 대충 나침반 보고 이제 방향을 보고 대충 어디까지 왔는지 정도는 이제 알고 가야 되니까 이 코빗 리서치에서는 9,400달러를 이더리움의 적정 가치로 보고 있구나. 그럼 또 상당히 뭐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리서치도 있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늘 어려운 얘기지만 이 가격에 얼마까지가 펀더멘탈이고 얼마까지가 뭐 투자고 얼마까지가 투기인지 사실 알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럼 계속 이제 끊임없이 같이 공부하고 방송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코빗 리서치를 토대로 이더리움의 가격에 관한 다양한 팁들 얻어봤고요.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